예밀리안과 북. 예밀리안은 머슴으로서 주인집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예밀리안이 일하러 가는 도중에 목장을 지나게 되었다. 개구리 한 마리가 갑자기 뛰어나와 위태롭게도 밟힐 뻔했다. 예밀리안이 개구리를 피해 걸음을 옮기려 할 때 예밀리안 씨! 하고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예밀리안이 뒤돌아보자 아름다운 처녀가 그에게 말을 건넸다. 예밀리안 씨는 왜 아내를 얻지 않아요? 내가 무슨 재주로 아내를 얻겠어요. 나는 너무 가난해서 아내로 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자 그 처녀가 말했다. 그럼 저를 아내로 삼아주세요. 예밀리안은 그 처녀가 좋아졌다. 그것은 기쁜 일이지만 어떻게 살아가겠소? 그런 근심은 하지 마세요. 잠 좀 적게 자고 일을 부지런히 하면 어디 가서나 먹고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죠. 그렇겠군. 그런데 어디로 가서 살까? 도시로 나가요. 그리하여 예멜리안과 그 처녀는 도시로 나왔다. 처녀는 그를 도시 변두리의 조그만 집으로 데리고 갔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고 살림을 차렸다. 어느 날 임금님의 행차가 있었다. 임금님은 예밀리안의 집 옆을 지나갔다. 예밀리안의 아내도 임금님을 보려고 밖으로 나갔다. 임금님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저기 놀랐다. 저 미인은 어디에 사는가? 임금님은 마차를 세우고 예밀리아의 아내를 가까이 불러서 물었다. 너는 누구인고? 네, 저는 농부 예밀리아의 아내이옵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너 같은 미인이 어떻게 농부에게 시집을 갔느냐? 왕비가 되지는 않겠느냐? 말씀은 감사하오나 저는 농부의 아내로서 만족합니다. 임금님은 얼마 동안 그녀와 이야기하다 떠났다. 궁전에 돌아온 임금님은 예밀리아의 아내를 잊을 수가 없었다. 임금님은 밤새 한잠도 이루지 못하고 어떤 구실을 붙여 예밀리안의 아내를 빼앗을까 하고 궁리를 했다. 그래도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다음날 신하들을 불러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신하들이 말했다. 먼저 예밀리안을 궁전에서 일하는 머슴으로 쓰는 게 좋을까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혹사를 시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여자는 자연히 과부가 되므로 그 후에는 임금님이 어떻게 하시든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임금님은 신하의 말에 따라 예밀리안을 궁전 머슴으로 일하게 하고 그의 아내도 궁전으로 불러오도록 명령했다. 사신이 예밀리안에게 임금의 명령을 전했다. 그러자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다. 염려할 것 없어요. 낮에는 그곳에서 일하고 밤에는 집에 돌아오면 돼요. 그래서 예밀리안은 따라갔다. 궁전에 도착하자 임금의 시종이 물었다. 너는 왜 아내와 함께 오지 않고 혼자 왔느냐? 나 같은 주제에 어찌 아내와 함께 올 수 있겠습니까? 아내는 착실히 집안일을 해야죠. 그날부터 예밀리안에게 두 사람 몫의 일을 떠맡겼다. 그는 그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으나 여하튼 일을 시작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가? 저녁이 되자 일은 완전히 끝나 있었다. 시종은 일이 끝난 것을 보고 이튿날은 네 사람 몫의 일을 시켰다. 예밀리안은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은 깨끗이 청소되어 아주 잘 정돈되어 있었다. 난로에는 훈훈하게 불이 타오르고 저녁 식사도 준비되어 있었으며 아내는 탁자 곁에서 바느질을 하며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예밀리안을 맞이했다. 그리고 음식을 차려 남편에게 권하면서 일에 대해서 물었다. 힘겨운 일이었어. 지나친 일을 맡겨서 나를 죽일지도 몰라. 여보, 그러나 일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아내가 위로하며 말했다. 그리고 일을 처리해 나갈 것에 대해서도 별로 걱정 마세요. 일을 마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얼마나 남았을까 하는 것 말이에요. 그저 열심히 하다 보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에요.
예멜리아는 잠이 들었다. 다음 날도 궁전에 나가 곁눈질 한 번 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다. 그날도 결과는 저녁이 가까워지자 일이 다 끝나고 어둡기 전에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 하루하루 예멜리안의 일은 많아만 갔다. 그러나 예멜리안은 언제나처럼 시간 내에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 아내의 시중을 받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임금님의 부하들은 아무리 거친 일을 시켜도 예멜리안을 골릴 수 없음을 알고 이번에는 머리를 쓰지 않고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어려운 일을 시켰다. 그러나 그런 일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목수일이든지 석공이든지 지붕일까지도 예멜리안은 거침없이 정한 시간에 척척 해치우고 저녁에는 아내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2주일이나 지났다. 임금님은 신하들을 불러 말했다. 너희들은 무엇들 하는 것이냐? 벌써 2주일이나 공으로 넘겼으니 그놈은 밤에 흥겨운 노래를 부르며 집에 돌아가고 있지 않은가? 네 놈들은 나를 바보 취급하는 거야? 부하들은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았다. 저희들은 있는 힘을 다해 그놈을 거칠게 다루어 죽이려고 했으나 그놈은 어떠한 일도 거뜬하게 해치우니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놈을 지혜가 모자라는 놈이라고 생각하고 머리 쓰는 일을 시켜보았으나 그 일도 식은 죽 먹듯 해치우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나 모두 해치우는 것을 봐서는 아마 그놈이나 아내가 마법을 알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이제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아무래도 못할 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단 하루에 커다란 가람을 지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폐하께서 예멜리안을 직접 불러서 하루 만에 궁전 앞에 있는 커다란 가람을 지으라고 분모해 주십시오. 만일 그놈이 그 일을 해내지 못하면 명령을 거역했다고 해서 처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임금일은 사람을 보내 예멜리안을 불러왔다. 예멜리안은 들어라. 이 궁전 앞 광장에다 새로운 가람을 지어야겠다. 네가 내일 밤까지 그것을 세우면 큰 상을 받을 것이지만 만일 완성을 못할 시에는 네 목을 자르겠다. 알았느냐? 예멜리안은 임금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곧 집으로 왔다. 이제 나는 끝장이야 하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이제는 도망가는 수밖에 없어. 어서 준비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죄 없이 죽게 된단 말이오. 아내가 물어보았다. 아니, 뭘 그렇게 무서워하세요? 왜 도망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임금님께서 내일 단 하루에 큰 가람을 완성하라는 명령이오. 그리고 세우지 못할 시에는 목을 자른다는 거야. 그러니 이제는 어쩔 수 없잖아. 지금 도망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나 아내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임금님에게는 병사들이 많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금방 붙잡히고 말아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임금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그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해낸단 말이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여보, 당신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저녁이나 드시고 잠이나 푹 자두세요. 그리고 내일은 아침 일찍 일어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예멜리안은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아내는 그를 일찍 깨웠다. 자, 빨리 가세요. 가서 가람을 세우고 오면 돼요. 여기에 못과 망치가 있어요. 그곳에 가면 하루의 일이 거의 다 완성되었을 거예요. 예멜리안이 궁전 앞 광장에 도착해보니 거의 완성된 커다란 가람이 세워져 있었다. 예멜리안은 못과 망치로 몇 군데를 손질했다. 그래서 저녁 때까지 완전히 완성해버렸다. 임금님은 잠이 깨어 궁전 앞을 바라보니 광장에는 하늘 높이 커다란 가람이 세워졌고 예멜리안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마무리하는 못질을 하고 있었다. 임금님은 그 웅장한 가람에도 조금도 즐겁지 않았다. 다만 예멜리안을 처벌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을 수 있는 구실이 없어졌으므로 오히려 안절부절하고 있었다. 임금님은 또 부하들을 불렀다. 보아라, 저 가람을 예멜리안은 또 해내지 않았는가? 이쯤 되면 그놈을 쫓아낼 구실이 없지 않은가? 이런 일은 그놈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야. 그대들은 더 어려운 일을 궁리해서 그놈을 처단하게 하오. 만일 이번에도 안 되면 그대들 목부터 잘라버리겠소.
그래서 부하들은 궁전 주위를 배가 지나다닐 수 있는 강을 파도록 예멜리안에게 분부하도록 진언했다. 임금님은 예멜리안을 불러서 강을 만드는 일을 명령했다. 네 놈은 하루 만에 큰 가람을 만들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번 일쯤은 아무것도 아닐 거야. 내일까지 끝내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일이 완성치 못하면 네 놈의 목을 자르겠다. 예멜리안은 더욱 놀라서 어깨를 늘어뜨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왜 또 그렇게 힘이 없어요? 임금님께서 또 새로운 일을 분부했나요? 예멜리 양은 아내에게 모두 이야기했다. 이번에야말로 정말 도망쳐야만 해요. 그러나 아내는 또 이렇게 대답했다. 도망칠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나 붙잡히고 말아요. 역시 분부대로 따라야 해요. 그러나 그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 나는 아무래도 할 수 없어. 괜찮아요. 겁낼 것 없어요. 저녁이나 드시고 잠이나 주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시면 모든 일이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예멜리야는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아내는 그를 깨웠다. 빨리 궁전으로 가세요. 일은 다 돼 있어요. 다만 궁전 정면에 약간의 흙이 쌓여 있으니 삽을 가지고 가서 평평하게 하기만 하면 돼요. 예멜리야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궁전 둘레에는 이미 강이 되어 있었고 커다란 배가 다닐 정도였다. 아내가 말한 대로 궁전 정면에 흙이 쌓여 있었다. 그래서 예멜리야는 삽을 들고 흙을 고르기 시작했다. 임금님은 잠이 깨어 궁전 주위를 둘러보고 깜짝 놀랐다. 이제까지 없었던 강이 만들어졌고 배가 오가고 있었으며 예멜리야는 삽을 들고 흙을 고르고 있었다. 임금님은 너무나 놀랐다. 그러나 임금님은 강이나 배를 보아도 기쁘지 않았다. 도리어 예멜리야를 벌할 수 없어서 단단히 화가 났다. 아무래도 안 되겠는걸. 그놈은 못하는 일이 없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임금님은 부하들을 다시 불러 그들의 진언을 요구했다. 예멜리안이 절대로 하지 못할 일을 생각해내라.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그놈은 힘들이지 않고 해내니 이래서야 그놈의 아내를 빼앗을 재간이 없지 않은가? 신하들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일을 짜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임금님께 계략을 아뢰었다. 예멜리산을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보내서 무엇인지 모르는 물건을 가지고 오도록 분부하십시오. 그러면 제 아무리 그놈일지라도 도저히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놈이 어디를 가든 그 가는 곳이 틀렸다고 말씀하시고 무엇을 가지고 오든 분부하신 것과는 다르다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놈을 죽일 수 있고 그 아내를 빼앗아 오기 쉬울 것입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임금님은 예밀리안을 불러 명령했다. 너는 어딘지 모르는 곳에 가서 무엇인지 모르는 물건을 가지고 오너라. 만일 그렇지 못하면 목을 자를 것이다. 예밀리안은 아내에게 돌아가서 임금님께서 분부한 대로 말했다. 아내도 생각에 잠겼다. 이것은 분명... 하고 그녀는 말했다. 당신을 어떻게든 해치우려는 부하들이 임금님에게 진언한 것이 틀림없어요. 이번만은 매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그의 아내는 가만히 앉아서 생각에 잠기더니 이윽고 남편에게 말했다. 조금 멀기는 하지만 그 병사의 어머니인 할머니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할머니께서 무엇을 주면 그것을 갖고 곧 궁전으로 가세요. 저도 그곳에 갈 거예요. 일이 이쯤 되면 저도 더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힘이 못 미쳐 붙들려 갈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그곳에 오래 있지는 않아요. 만일 당신이 그 할머니가 지시하는 대로만 확실히 한다면 곧 저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여행할 준비를 시키고 조그만 자루와 추를 내주었다. 이것을 할머니에게 주면 돼요. 이것을 보면 당신이 제 남편이라는 것을 알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길을 알려주었다. 예멜리야는 여행길에 올랐다. 얼마쯤 걸어가니 병사들이 훈련을 하고 있었다. 예멜리야는 그들이 훈련을 마치고 쉬는 틈을 이용해 물어보았다. 여보세요. 어딘지 모르는 곳을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병사들은 그 말을 듣자 어리둥절하면서 물어보았다. 아니, 누구에게 그런 일을 부탁받았소? 예밀리안이 대답했다. 임금님에게서. 사실은 우리들도 병사들이 된 날부터 지금까지 어딘지 모르는 곳을 향해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그곳에 도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무엇인지를 모르는 물건을 찾고 있으나 좀처럼 그것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들도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예밀리안은 잠시 병사들과 휴식을 취하고 다시 길을 떠났다. 얼마를 걸어서 겨우 숲에 당도했다. 숲속에는 작은 움막이 있었는데 그 움막에는 병사의 늙은 어머니께서 울면서 배를 짜고 있었다. 그 할머니는 배를 짜면서 손끝에 침을 적시는 대신 눈물을 적시고 있었다. 할머니는 예밀리안을 보자 큰 소리로 외쳤다. 어떻게 여기에 왔소? 예밀리안은 그 할머니에게 추를 내보이고 아내가 자기를 이곳에 보낸 사유를 말했다. 그러자 할머니는 마음이 좋아져서 여러 가지를 묻기 시작했다. 예밀리안은 지금까지의 일어난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다. 즉, 그 처녀와 결혼한 동기, 도시로 이사간 일, 임금님의 궁전에 불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명령받고 가람을 세우고 궁전 둘레에 배가 다니는 강을 만들었던 일부터 이번에는 또 임금님이 어딘지 모르는 곳에 가서 무엇인지를 모르는 물건을 가지고 오라는 것까지를 모두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있다가 속으로 무엇인지 중얼거렸다. 마침내 때가 온 모양이군. 이봐 젊은이, 안심해도 좋아요. 이리로 오게. 먹을 것을 줄 테니까. 예밀리안이 식사를 마치자 할머니는 그에게 이제부터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었다. 알겠어. 여기 실꾸러미가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굴려야 해. 그리고 그것이 굴러가는 뒤를 따라가야 해요. 아주 멀리 따라가면 해변까지 이를 거야. 바다 옆에는 큰 도시가 있고 그 거리로 들어가면 제일 끝집으로 가서 하룻밤을 묵게 해달라고 부탁해요. 그러면 그곳에서 젊은이가 필요한 것이 눈에 띌 거야. 할머니,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부모의 이야기보다 그 물건이 말하는 것을 더 잘 듣는 것을 발견하면 그것이 곧 댁이 찾고 있는 것이야. 그러면 곧 그것을 임금님에게 가지고 가요. 임금님에게 가져가면 임금님은 그런 것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 틀림없어. 그때 그대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만일 이것이 아니라면 부셔버려야 하겠다고. 그리고 그것을 두드리면서 강 기슭에까지 가서 사정없이 부셔버린 후에 그것을 물에 쳐넣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 자네는 아내도 구할 수 있고 내 눈물도 그치게 할 수가 있으니까. 예밀리안은 그 할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 집을 나와 실꾸러미를 굴렸다. 실꾸러미는 구르고 굴러 마침내 바닷가까지 왔다. 해안에는 커다란 도시가 있고 그 변두리에 마지막 집이 있었는데 아주 높은 집이었다. 예밀리안은 그 집으로 들어가 하룻밤만 묵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아침에 일어나 그 집 주인이 이미 일어나 아들을 깨우며 장작을 날라오라는 소리가 들렸다. 너무 이르지 않아요? 천천히 해도 되는데요. 그러자 난로 쪽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빨리 가져오너라. 아버지께서는 몸이 아파서 그래. 그래도 아버지 보고 장작을 나르게 할 거냐? 그러나 아들은 무엇이라고 중얼거리더니 다시 누워버렸다. 자리에 눕자마자 갑자기 무서운 소리가 길거리에서 들려왔다. 아들은 벌떡 일어나 급히 옷을 입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예밀리안도 급히 일어나 아들 뒤를 쫓아갔다. 그런 소리를 내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따라갔다. 예밀리안은 한 사나이가 무엇인가를 배에 달고 쿵쿵 두드리며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이 무서운 소리를 내는 정체이며 더구나 그것이 아들을 복종시키는 물건이었다. 예밀리안은 가까이 다가가서 그것을 보았다. 그것은 대야같이 둥글고 양쪽에는 가죽을 씌운 것이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북이요. 그러면 이것은 속이 비었군요. 그렇지. 텅 비었어. 예멜리알은 깜짝 놀랐다. 그리고는 그것을 양도해 주겠느냐고 부탁했다. 그러나 좀처럼 허락하지 않았다. 예멜리야는 일단 단념하고 북치는 사람의 뒤를 따라 걸었다. 하루 종일 따라다녔다. 마침내 북치는 사람이 쉬는 사이에 북을 훔쳐서 도망쳤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온 힘을 다해 뛰어서 예멜리야는 겨우 자기가 사는 도시에 돌아왔다. 먼저 아내를 만나야겠다고 집으로 달려갔으나 아내는 없었다. 그가 집을 떠난 다음 날 임금님은 그의 아내를 궁전으로 데려가고 만 것이다. 예멜리야는 궁전으로 찾아갔다. 어딘지 모르는 곳에서 무엇인지 모를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부하들은 임금님에게 고했다. 임금님은 예멜리야에게 내일 다시 오라고 명령했다. 예멜리야는 물러나지 않고 다시 한번 전해줄 것을 부탁했다. 오늘 제가 온 것은 명령하신 것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임금님에게 전해주시고 여기까지 나오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들어가서 뵙겠습니다. 임금님이 나오면서 물었다. 너는 어디를 갔다 왔느냐? 예멜리야는 이러이러한 곳을 다녀왔다고 대답했다. 틀렸다.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예멜리야는 북을 보이려고 했으나 임금님은 아예 북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것도 틀렸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두들겨 부셔버려야겠다. 악마에게나 줘야지. 예멜리야는 북을 둥둥 두드리며 궁전을 나갔다. 그가 북을 두드리자 임금님의 군사들이 모두 예멜리야를 따라가고 그에게 경례를 하며 그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임금님은 창문으로 그 광경을 보고 자기의 군사에게 예멜리야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임금님은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예멜리야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주겠다고 제의하고 그 대신 북을 자기에게 넘겨달라고 했다. 천만에요. 안 됩니다. 저는 이 북을 부셔서 강물에 쳐넣으라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예멜리야는 북을 치면서 강가에까지 왔다. 군사들도 뒤를 따라왔다. 예멜리야는 강의 흙더미 위에 올라가 북을 두들겨 부셔서 강 속에 던졌다. 그러자 병사들은 달아났다. 예멜리야는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임금은 그를 괴롭히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한 생활을 하였다.